안녕하세요. 베스트백의 법인 대표 조이스 고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텍스 시즌이 왔어요.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거 중요한 게 작년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죠? 우리가 텍스 보고할 때는 아이디가 필요해요. 소셜 넘버 필요해요. 운전면허증 필요해요. 또 그 외에 받는 모든 텍스 다큐멘트, W2 월급 받은 사람은 1099 받은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혹시 집 모기지 인트레스트를 냈으면 그 서류도 필요해요.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이자나 배당금 있으면 그것도 필요해요. 그 서류도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스탁이나 뭐 펀드나 뭘 팔았으면 캐피털 게인이 혹시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그 서류도 필요해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죠? 10,000불 이상 제일 높았던 밸런스가 10,000불 이상 넘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텍스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캐시가 움직이는 거가 예민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런 것들이 예민하게 됐냐면은 캐시가 혹시 누가 머니 런더링을 하나? 이게 잘못된 사람들한테 돈이 가기 위해서 누가 이걸 세탁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텍스를 안 내나? 이거죠. 모든 정부들이 어떻게 하면 텍스를 다 거둘까 해서 이제 이런저런 법들이 생기고 만약 이런 보고를 안 하면 페널티가 발생해요. 혹은 이자가 발생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좀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오늘은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65세가 넘었으면 6,000불을 그지? 각 개인마다 6,000불의 이제 그 디덕션을 줘요. 그래서 텍스 보고를 하는 건데 요번에 그래서 새로 생긴 폼이 있어요. 그게 스케줄 A-1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스케줄 A는 거기에 무슨 그 itemized 디덕션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테이트는 텍스, 혹시 뭐 모기지 낸 거, 이자 낸 거, 그리고 뭐 내 프로퍼티 텍스 낸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케줄 A에 들어가서 빠지는 거거든요. 뭐 보험료 낸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A1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거기는 요번에 특별한 거, 특별히 65세가 넘었어요. 그럼 그 6,000불 그게 거기에 들어가고 또 인컴이 15만 불 정도까지는 싱글일 경우에 뭐 팁, 그죠? 팁 받은 거가 텍서블 인컴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죠? 25,000불까지. 그러니까 그 팁에 관한 것도 이 스케줄 A1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오버타임 했어요. 그러면 오버타임 한 것도 그 일정 금액은 이 A1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특별히 팁을 받았어. 텍스 보고할 때 내가 결혼을 했는데 파일링을 separately 한단 말이에요. 나눠서 하면 그게 적용이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인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헷갈려 잘 몰라요. 그러면 텍스 보고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시고 그렇죠? 내가 이번에 팁을 많이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처리돼요? 물어보시면 되겠죠. 텍스 보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컴이 특별히 작으신 분들은 팁을 낸 것에 대한 텍스가 잡히잖아요. 2025년에. 그죠? 그러면 그 팁이 어디에 보고돼? 여러분 W2를 보면은 W2가 1, 2, 3, 4, 5, 6 이렇게 넘버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7번을 보면 거기 팁 인컴이 적혀 있어요. 그게 내가 이번에 팁으로 텍스 보고된 것이 이만큼이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또 어디에 적혀 있냐면 라인 14번에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팁은 그나마 보통 이렇게 W2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알기가 쉬운데 오버타임은 적혀있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오버타임이 좀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버타임을 진짜 해서 오버타임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그 W2에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고를 해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어떤 회사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라인 14에 그 오버타임 프리미엄 어마운트를 적어 놓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되게 많겠죠. 왜냐하면 이 법이 통과된 게 작년 10월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렇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페이스톱을 받잖아요. 페이스톱이 뭐예요? 페이스톱이 내가 일을 할 때마다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그로스 웨이지가 있고 거기에 텍스 나간 거에 쫙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월급이 아닌 사람들, 딱 정해진 샐러리, 샐러리가 아닌 사람들은 시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버타임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가 내 서포팅 다큐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관하셔야 되고 혹시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합쳐져서 어디로 가냐면 스케줄 A1으로 가서 금액이 다 합쳐진 다음에 이제 프런트 페이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덕션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컴이 작으신 분들은 이번에 오버타임도 한 사람당 12,500불까지 텍스를, 인컴 텍스를 안 내게 되고, 팁도 안 내게 되고, 팁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이거예요. 12월 31일 2024년으로 봤을 때 그 가지고 계신 그 잡은 팁이 발생하는 잡이어야 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번부터 팁 받았다고 할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팁 받는 잡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IRS가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엔터테인먼트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뭐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퍼스널 서비스, 우리 뭐 네일을 한다든지 머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Traditionally 팁을 받는 그 occupation, 그런 잡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갑자기 뭐 내가 텍스 보고 하는데 나 팁 줬어 이렇다고 팁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런 것들 뭔가에 해당될 것 같은데 텍스 보고를 했는데 A1이 없으면, 그죠? 스케줄 A-1이라는 폼이 없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그죠?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 내가 인컴이 너무 많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변화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 텍스 보고하는 걸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고, 그죠? 근데 보통 뭐 이런 브로커 딜러에서 오는 폼들은 2월 달이 돼야 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다가 그게 오면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걸 다 모아가지고 텍스 관련 서류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텍스 보고하시는 분에게 주시면 이제 소트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번에 Roth IRA에 넣었어요, 혹은 Traditional IRA에 넣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 텍스 보고할 때까지.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인컴이 나왔는데,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가 401k라든지 심플이든지 셉이든지 어떤 회사가 제공하는 그룹 은퇴 플랜이 있으면 그 인컴에 따라서 리미테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못 넣으면 다시 빼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트래디셔널도 그렇고 Roth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기다리고 계셨다가 텍스 보고하는 거 준비를 끝내. 그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회계사님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나 해도 돼요. 물어보시면 해도 좋습니다 하면 하시면 되죠. 미리사 다 넣어놓으시면 그걸 다 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점점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잖아요. IRA도 직접 열고 또 Roth IRA도 직접 열고. 그러니까 직접 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드바이저를 쓰지 않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수수료가 좀 덜 발생한다는 거지. 내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뭐 이거 빼내고 뭐 처리할 일이 생기면 되게 힘든 거예요. 연락도 직접 다 하셔야 되고, 그지? 빼주는 폼도 다 작성해서 보내셔야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 특별히 내가 직접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텍스 보고하는 거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전해 2025년도 거를 2026년 4월 15일 전에 개인 거는, 그죠? 그 텍스 보고하기 전에만 돈을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Traditional IRA도 그렇고 Roth IRA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텍스 보고 준비가 돼서 당신의 인컴은 이러니 이번에 넣어도 돼요 하면 그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기 되게 힘들어 하세요. 넣고 빼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아시겠죠? 그럼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선생님,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금이라고 해서 2,000불씩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말인가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2,000불 주겠다. 이거는 이제 나이 든 사람한테 준다기보다는 뭐 미들 클래스, 또 인컴이 작은 사람들한테 주겠다. 내가 관세를 올리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나라가 벌어들이는 그 이윤, 말하자면 그 혜택 같은 거를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텍스페이어들에게는 2,000불을 리펀드로 주겠어요. 라는 거를 프로포즈해서 사실은 2026년도 중간쯤에는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패스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스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법이 아니니까 주지 않을 테고. 근데 사실 이게 그 스캠이 엄청 많아요, 벌써.
당신 이거 돈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일로 하면은 돈을 준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코비드 때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legitimate, 그 맞는 통로를 통해서 돈이 와요. IRS가 체크를 보내기도 하고, 만약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 내 텍스를 direct deposit, 내 은행에서 나가게 하는 사람은 글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등록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캠 벌써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법이 통과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아도 예를 들어서 리펀드를 줬잖아. 리펀드가 우리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걷어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 이것도 뭐예요? 해당 사항인 사람은 다 줬어요, 그냥.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하는 건 뭐예요? irs.gov 웹사이트를 가면 되는 거지. 그게 legitimate 웹사이트니까. 이제 그거는 맞지만 무슨 다른 데서 연락 와서 내가 등록해서 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도 proposed 된 상태로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